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간에 좋은 영양제, 뭐가 떠오르시나요? 간의 해독을 높이는 최고의 영양소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사실 간해독과 영양소는 이 두 개의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의 내용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온갖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독소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활성산소라든지 각종 염증성 인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노출되는 물질도 모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부터 패스트푸드, 가공육, 식용색소, 방부제, 살충제, 심지어 항생제도 독소입니다.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 속 이 중금속들도 독소가 될 수 있죠. 게다가 매일 받는 스트레스 또한 내 몸에서는 독소로 여길 겁니다. 이러한 독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간에 이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신호, 아랫배가 점점 나온다는 겁니다. 즉, 지방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이 증가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감소되며 중성지방이 쌓이고 복부지방과 지방간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도 이 간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체내 염증 레벨을 증가시키고 복부지방과 지방간을 증가시켜 간의 해독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신호, 천식이나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이나 섬유근육통들이 지속되거나 남들보다 이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즉, 면역력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역시 각종 대사물이나 면역반응 후의 물질들이 간 해독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변비, 음식물 알러지 등이 있다면 이 간독소가 쌓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에서는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역시 간으로 가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신호,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독소는 특히 신경 시스템에 들어가 직접적으로 뇌와 정신신경계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한방적으로는 이 간이 안 좋으면 화가 많고 짜증이 많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온 말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호, 호르몬이 불균형한 경우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간의 대사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이 에스트로겐의 대사 과정, 이 역시 모두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입맛이 매우 쓰거나요. 또 평소와 다른 까무잡잡한 이 낯빛들, 황달기 등 이런 것들도 보인다면 간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독소가 들어오면요. 간은 어떻게 해독할까요? 바로 3단계에 걸쳐 하게 됩니다. 간해독 1단계가 시작되면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독성 물질을 가수분해시킵니다. 수용성 독소를 중화시키고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그 유명한 효소,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들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해독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더 강한 중간 대사 물질이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이때 역시 활성산소도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몸은 이 중간 대사 물질을 빠르게 해독하기 위해 두 번째 해독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바로 해독 2단계 과정인데요. 이 2단계 과정에서는 간이 글루타치온, 황화합물, 메칠기나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독소를 배출하기 용이하게 만들거나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포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독소에 뭘 붙여가지고 배출과 제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든 물질들을 담즙을 통해서나 또 소변을 통해서나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세 가지 과정에 미크시스를 하나, 우루사 하나를 먹는다고 간 해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간 해독을 돕는 영양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상황에 독소가 쌓이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즉, 독소의 유입이 간 해독 1단계의 능력을 넘어선 상황이 되는 거죠. 능력 범위 이상의 독소가 들어오면 간은 당연히 부하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단계에 생성되는 이 중간 대사 물질, 독성이 강한 이 물질만 더 많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간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1단계에서 생긴 중간대사 물질을 2단계에서 다 처리를 잘 못할 때입니다. 즉 2단계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도 간의 해독대사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간 해독은 해독 1단계도 중요하지만 해독 2단계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각 단계별 필요한 영양소, 보조인자, 항산화 물질들이 부족할 때도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장내 세균이 불균형할 때입니다. 간이 독소를 잘 해독했는데 이것을 배설하지 못하고 재흡수가 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특히 변비가 심하거나 유해균이 많은 경우 이 독소가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과정뿐만 아니라 배설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해독을 원하신다면 이 간뿐만 아니라 이 장도, 신장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을 위협하는 독소와 이 독소가 쌓였을 때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그리고 간에 독소가 쌓이는 상황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간의 해독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워라. 자, 다시 말해 독소에 로드가 걸리지 않게 이 몸을 비우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부하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1주 내에서 2주 정도는 야채 위주의 식이나 야채죽, 16대 8의 간헐적 단식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을 통해 이 생각을 비우는 것도 꼭 필요하니까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워랍니다. 즉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간의 해독작용은 3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한번 볼까요? 특히 처음 들어온 물질을 중간대사 물질로 전환할 때 이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글루타치온을 비롯해서 체내 항산화 요소인 SOD나 카탈라제의 보조인자, 바로 구리, 망간, 아연 등이 꼭 필요하고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알파리포산, 여기에 그 유명한 밀크시스 추출물인 실리마린, 비타민 B군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대사 물질을 포합하는 과정이죠. 글루타치온 포합 과정, 설포레이션, 메칠레이션, 아미노산 포합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 글루타치온 포합 과정에 필요한 거 바로 글루타치온 그 자체와 또 NAC, 에나스틸 시스테인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황화합물 공급자인 타우린과 메칠기를 공급하는 엽산, 콜린, 메치오닌, 세이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좋지 않을 때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단백질은 이 세포의 재생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포합 과정에도 꼭 필요한 인자입니다. 자, 이 앞서 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균형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인데요. 특히 이 강황, 즉 컬큐민 성분들과 십자합과 채소나 오미자 등도 간해독 1, 2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황 추출물과 컬큐민의 간보호 효과들의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잠깐 볼까요? 컬큐민의 간보호 효과 리뷰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큐민은 각종 간지표 수치, AST, ALT 등을 낮춰주고 체내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요소를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 컬큐민은 담즙 생성과 이 증진, 항섬유와 항염증 등의 이 다양한 기전으로 간의 해독 과정을 증진시켜주는 대표적인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는 해독의 1단계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의 활성을 증가시켰고요. 간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간세포 증식을 가속화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출하라입니다. 3단계죠. 이 배출에 관련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티초크와 민들레입니다. 아티초크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돼지 감자의 일종입니다. 둘 다 담즙 생성을 증가시켜서 이 배설을 도와주는 거죠. 아티초크는 담즙 배설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지질대사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아티초크 잎 추출물이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들레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참 많이 쓰였죠. 민들레에는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고 폴리페놀류도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이나 세포 손상, 산화적 스트레스 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들레 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연구에 따르면 이 독성 수준의 아스타미노펜에 노출된 생쥐의 간 조직을 상당히 보호했다라는 결과들도 있었고, 민들레에 함유된 콜린 성분은 이 담즙 분비를 증진시킨다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간을 해독하는 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그 첫 번째 1단계 영양소, 자, 두 번째 2단계 영양소, 세 번째 1, 2단계 모두 균형을 맞춰주는 영양소, 네 번째 간해독 3단계 영양소. 자, 빨리빨리 캡처하십시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제 머리가 아파오실 겁니다. 이 많은 성분들 또 어떻게 찾지? 어떻게 먹어? 일단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독소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유산균과 효소를 활용해서 위장부터 다스리세요. 밀크시스를 기본으로 이 부원료로 아티초코나 민들레 추출물, 강한 분말을 넣거나 여기에 또 오미자까지 추가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외국 제품에도 보시면 앞서 살펴봤던 추출물이 들어간 복합 제품들이 있죠. 물론 복합젤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단일제제만큼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죠. 비타민 B군을 꼭 같이 조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섭취 목적에 따라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정도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어려웠던 간해독 이야기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간 영양제와 식물성 추출물 영양제들은 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간질환 치료제는 아닙니다. 간이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